그런 사고에 대한 걸 겪어보지 않아서 도움을 청할 때가 역시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따로 재물손괴나 화재보험을 들어놓지 않아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전화를 넘겼습니다. 수십 번을 시도해도 연락이 안 되자 오토바이 주인은 하도 저희 사정이 딱해 보였는지 위아래로 저를 훑고서 됐다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괜찮으시겠냐고 물어봐도 앞범퍼 조금 깨진 거니까 붙이고 그냥 타면 된다며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전하고 아이 접종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남편 목소리 대신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상현씨 휴대폰 아닌가요? 하루 종일 밖에서 아이와 씨름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에 정신이 없던 저는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가 뻔뻔하게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의심이 계속 갔습니다. 아이는 배고픈지 계속 칭얼대고 속은 열불이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죠. 저 오빠 여자친구인데요? 오빠가 아직도 얘기 안 했나봐요?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제 남편을 멋대로 오빠라고 부르며 남편의 여자친구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멀리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급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전화번호조차 본인 휴대폰에 저장하지도 않았는지 그 여자는 제가 와이프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속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 와서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해 보였고 제일 힘들었던 건 이 사실을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누워서 배고프다는 아이를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물건을 집어던지며 신세한탄도 해봤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를 피하는 건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날도 연달아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전화는 온종일 꺼져 있었고 차분히 대화라도 나누고 싶어 목이 빠져라 남편을 기다렸죠. 그렇게 3일째가 돼서야 남편은 돌아왔고 저를 보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신영아, 미안하다. 면목이 없네. 많이 생각해봤는데 난 더 이상 너네를 책임지기엔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여기서 내가 너랑 끝장내야지. 나도 너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해도 난 정말 나쁜 놈이고 쓰레기가 맞아. 그러니까 나 같은 쓰레기는 잊어버리고 너도 새 출발하자. 양육비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맞춰볼게. 월 30만 원이면 되겠어?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다. 결혼 전에 책임지겠단 말 못 지켜줘서 미안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해해주라. 저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돌덩이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뭐라고? 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나랑 당신 자식을 내팽개치고 당신 롬에서 찾아가겠다는 거야? 난 당신이 반성하고 용서빌 줄 알았어. 근데 여지껏 가정 풍비박산 내놓고 이제 와서 이혼해달라고? 네가 인간이니 짐승이니? 그래, 너도 할 만큼 했겠지. 이혼해줄게. 참 뚫린 입이라고 뻔뻔하게 말도 잘하네. 다시는 내 주위에 얼씬대지 마. 아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어차피 너가 키우라고 애를 보내봐야 개판 5분 전이니까 내 몸이 부서지는 한 내 애는 내가 어떻게든 키워. 당장 사라져 이 더러운 인간아. 불안한 감은 왜 항상 들어맞는 걸까요? 남편은 바람을 펴놓고도 정말 뻔뻔하게 제 면전에 대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세상을 원망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제 나이 23살, 남편 나이 27살로 어린 나이에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죠. 말은 그렇게 당당한 듯 남편에게 내질렀지만 아이와 살면서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면서 경제적인 자립이 안 된 상태였던 저였기에 남편에게 양육비는 됐고 전세 보증금으로 퉁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임신 초기 저희를 예쁘게 봐주셨던 민박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저를 걷어주셨어요. 저에겐 친정으로 돌아갈 용기조차 없었고 이런 몰골로 버림받은 채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아줌마에게 꺼내자 아줌마는 자기 일처럼 같이 울어줬고 친정 엄마처럼 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야,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대단한 놈이구먼. 꼭 우리 아저씨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아. 아주 그냥 그때 난리도 아니었지. 우리 아저씨가 그나마 정신 차리고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거참 이 아줌마가 까불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잘하고 있지 않은가? 아, 밥이나 줘. 뭔 소리 하는겨 지금. 저는 허둥지둥 쫓기듯이 반 지하를 빠져나와 다시 이곳에 왔을 때까지 심란한 마음이었는데 예전과 다름없이 한결같은 두 부부를 보니 너무나 든든하고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 딸은 아빠 없이도 보란듯이 조금씩 커주었고 저는 그간 전세 보증금으로 받았던 4천만 원을 까먹을 순 없었기에 주인집 아저씨가 제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아저씨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고물상인데 어쨌거나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나라 사업이다 보니 사물을 안 볼 수가 없어서 마침 일하던 아가씨가 그만두게 됐다며 저에게 그 일을 대신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매달 드리는 달세는 됐고 일만 잘해준다면 20만 원씩은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2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사무직에 그렇게 주시면 남을 게 없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그냥 내가 그렇게 주고 싶어서 그려. 내가 무슨 딴매미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딸내미도 새댁같이 참 곱고 예뻤지. 결혼을 그렇게나 말려댔는데 결국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애 낳다가 신부전증이 도져가지고 애랑 같이 가버렸지.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는가 몰라. 자네를 보니 하나뿐인 내 딸내미가 생각이 나더라고. 저는 아저씨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고향에서 살았나 죽었나 걱정만 하고 있으실 가족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 그 책임도 제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투른 실력으로 일을 시작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분들의 노력에 저희 가영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제가 살던 민박집이 원래는 따님과 같이 살던 집인데 방을 늘려 개조해서 민박집으로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바로 옆에 고물상이 있어 출퇴근 걱정도 없었고 아줌마께서 아이를 잠깐씩 봐주는 것도 너무나 편했습니다. 정말 마음 따뜻한 분들이고 가영이를 손녀딸 대하듯 너무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가영이가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지나간 세월 동안 적지 않아 저희는 가족처럼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가영이는 제 머리를 닮아 공부에는 크게 재능이 없어 보였지만 대신 손기술이 좋아 시내에서 미용실 사장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남의 머리를 만지면서 돈 벌고 싶고 민박집 할머니의 할아버지 머리는 물론이고 제 머리도 예쁘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학은 포기하고 엄마가 그간 고생했던 거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다 보상해주고 싶다며 아직도 자기 아빠가 이혼 서류 집어던지며 뻔뻔하게 집을 나가던 그때가 가슴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박집 아줌마는 내가 여지껏 살 부대끼면서 너희 모녀를 돌봐줬다고 뭘 바래서 이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공부야 가영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만 너네 엄마는 죽을 때까지 이 할미가 품을 거다. 죽어서도 이 할미가 품어줄 거야. 그러니 네 애미 걱정은 하지 말거라.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그저 엄마 걱정은 말고 너 살 길을 너가 알아서 찾아가면 된다. 할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영아?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또 따님이 생각나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서 집을 나서려는데 아줌마께선 가영이 애미야 좀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하시길래 순간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그간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로 저와 단둘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심장 떨리고 무슨 말일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엄마라고 불러줄 만도 한데
그게 내 욕심이겠지?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간 엄마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엄연히 딸을 못 잊고 저를 품어주셨기에 엄마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라고 먼저 불러드렸더니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늙어 빠져서 주책이네. 다른 건 아니고 너도 남들 한창 꼬밀 나이에 가영이 낳느라 정신 없었잖아. 이제 가영이도 다 컸고 너도 이제 더 늦기 전에 네 인생 시작해야지. 돈은 걱정하지 마라. 가만히 있자. 이거 받아라. 3억이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일 게야. 아줌마, 아니 엄마, 이걸 왜 저한테 주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저와 가영이를 받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엄마? 글쎄 받어. 어차피 우린 노인네들이라 그거 쓸 데도 없어. 니네들이야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자본금이 되겠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한낱 돈일 뿐이야. 이 나이에 사업을 하겠어, 뭘 하겠어. 내 남편이 옛날에 바람 피운 것도 다 내 딸 저 세상 가버리고 정신 못 차리다가 그렇게 된 거였어. 그부턴 정말 삶에 낙도 없고 언제 죽나 그러고 살다가 너가 다시 나타난 거야. 널 보니까 죽은 딸도 생각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둘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해서 손발이 까매지도록 하루 종일 둘이서 쓰레기 더미에서 곰을 주우러 다녔지. 곱디고 온 게 참 딸 생각이 절로 나면서 너가 이 돈 보고 활짝 웃어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지. 그 돈 내 딸 결혼 자금으로 5천 모아놨던 거야. 우리가 모은 것도 있고 그동안 이자도 붓고 해서 이렇게 모였지. 아무 탈 없는 돈이니까 네 거고 가영이는 알아서 잘 할 테니 걱정 말고 앞으로 남은 여생 널 위해서 좀 살아. 저는 엄마가 준 통장을 부여잡고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고 밖에서 듣던 아빠도 가영이도 내 식구 모두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가영이가 하고 싶다던 미용을 배울 수 있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민박집을 허물고 엄마와 아빠랑 같이 그 터에 말끔하게 새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허물어져 가다시피 했던 민박집은 넓은 2층 단독주택이 되었고 아빠가 좋아하는 가지와 고추도 심을 수 있게 작은 텃밭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물상은 아빠가 운동삼아 계속 하신다길래 부지만 조금 넓혀드렸고 그 후엔 아빠의 노력으로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고물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어? 다른 남자 만나서 이제 너 인생 살으라니까. 아니야 엄마, 난 여기가 좋아. 혼자 따로 나가 살으라는 엄마의 잔소리가 있었지만 저는 절대 그럴 뜻이 없었습니다. 엄마 친딸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저랑 똑같이 했을 거라며 엄마를 오히려 설득시켰죠. 그렇게 가족과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을 기웃거리는 한 남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후질근한 차림새에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습니다. 바람나서 이혼한 전 남편이었던 겁니다. 바뀌어버린 민박집이 꽤나 신기했는지 건물과 저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습니다. 오랜만이네. 여기 많이 바뀌었다. 너도 많이 바뀌었고. 너 찾으러 이 주변을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시작하면 가영이도 내 본 모습을 잘 이해해 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안하다 내가. 저는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했을 텐데. 우리 식구 잘 살고 있는데 애 버리고 지가 사랑한 여자 찾아서 가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어쩌고 어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경찰 부르기 전에. 그러자 제가 집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걸 들으셨는지 집 대문이 열리면서 아빠가 뛰쳐나오셨어요. 그것도 시퍼런 낫을 들고요. 이런 썩을 놈이 조강 지쳐버리고 헛짓거리 할 때는 언제고 너 일로 안 오냐? 아주 그냥 죽일 듯이 아빠가 낫을 들고 쫓아오시길래
전 남편은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벌떡벌떡 도망가는데 그 모습이 가정법원에서 지난날 이혼할 때 모습과 너무 상반돼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정말 통쾌했죠. 법원에선 앞으로 자기 찾지 말라고 깔깔깔 웃으면서 호언장담을 해대던 놈이 그래도 살겠다고 발이 안 보이게 도망을 가대니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은 바람핀 그 여자와 진작에 헤어지고 돈이 없으니 또 노가다판에서 굴러먹다가 하루 벌어 하루 유흥비를 써댔답니다. 그러다 자기도 인생이 허망하다는 걸 느꼈겠죠. 그래서 절 찾아온 것 같았어요. 애도 보고 싶고 해서 말이에요. 급기야 그 후에 저희 친모를 찾아가서 당신 딸년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너희 누나 내가 알려줄 테니까 같이 끌고 오자며 모자란 소리를 기어이 친정까지 기어 올라가 했고 친엄마에게 따기까지 맞았다고 하네요. 네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요. 그 후엔 제가 몇 번이고 친모를 찾아갔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엄마한테 죄짓고 사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는 행복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럼 됐다며 종종 가영이 얼굴만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제 얼굴은 이제 못 보시겠대요. 그땐 남동생도 망나니 짓을 하고 돌아다닐 때고 아빠는 돌아가셨고 저는 임신을 해서 전 남편과 찾아간 거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와중에 믿을 만한 건 딸밖에 없었는데 그런 꼴로 나타나니 더 힘드셨을 수밖에요. 같이 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고만 최근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용돈이나 가끔 드리면서 가영이랑 올라가 파마도 해드리고 같이 놀러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